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금방 주말이 왔는데요. 이번 주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만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한국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3.7% 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두 달 연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한 식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한국은 금리 인상 결정을 하는데 일단 저번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아마 이번 달에도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경기 회복과 물가 사이에서 위태위태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폭탄이 드랍되었는데요. 아니,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장은 오르고 내리고 했던 것 같은데 옆나라 일본이 3일 연속 크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은 하겠다 생각은 했는데 막상 맞아보니까 엄청나게 아팠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2400을 그래도 깨지 않았고 근근히 지지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하튼 다음 주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400선은 깨지 않고 잘 지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IS의 계좌에서 두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먼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수요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 주가를 한 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한 300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9,700원대에 30주를 추매를 했는데 제가 이걸 한 달에 30주씩 추매를 하고 있는데 벌써 저번 달에 10월분을 추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매수했던 30주는 11월분을 미리 당겨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SK텔레콤 이번 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거의 10% 가까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47,000원대로 내려오길래 눈물을 머금고 다시 10주를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 SK텔레콤 배당락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배당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근 한 달 동안 올렸던 주가를 이틀 만에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고 과연 이게 SK텔레콤의 차트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하튼 이틀 연속으로 주가를 크게 빼버렸고 그나마 금요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는 48,000원대로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5만원대를 다시 깨고 내려왔다는 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SK텔레콤의 하락 원인은 외국인입니다. 그동안에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하는 기조를 보여주었는데 3일 연속 크게 매도를 해버렸는데요. 특히나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기관도 따라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거든요. 금요일에도 외국인은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기관이 다시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매수를 잘 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털어버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물량을 정리했을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추측을 해보자면 다시 통신비 이슈가 불거졌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조만간에 국감이 열린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다시 통신 3사에게 통신비를 더 내려라 이런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또 급하게 물량을 덜어낸 것은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뭐 여하튼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해서 11월에 MSCI에 편입되는 것이 불발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물량을 정리하면서 현재 외국인 비율이 41.3%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비율이 41.6% 이하라면 11월에 MSCI 편입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만 유지가 된다면 11월에 MSCI 지수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다시 5만원 이상으로 올라가 주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빨간색이었던 친구들이 파란색으로 변했고요. 파란색이었던 친구들은 더욱더 파란색이 짙어졌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이 다시 수익률이 마이너스 4%로 전환되었고요. 하나금융지주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가가 회복하면서 빨간불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츠 두 종목들은 주가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고요. 삼양옵틱스도 조금 더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우선주는 수익률이 약간 하락했지만 그래도 빨간색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하락폭이 약간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생각인데요. 아니,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더니 그래도 금요일에 주가가 또 크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 종목답지 않게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요일에 주가가 회복하면서 평단가 이하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배당락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중간중간 매수를 해주었고 특히 금요일에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4% 정도 주가가 회복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담아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KDB생명은 거의 인수가 확정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인수를 확정했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지만 산업은행에서 하나금융주주의 요구 조건을 많이 들어주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절할 명분이 크게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인수를 하게 되면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금융지주의 단점이 은행에 대한 의존성이 KB금융이나 신한지주보다는 높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KDB생명이 그런 리스크를 약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제가 저번 달부터 미국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주식 투자 일기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혹시 미국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바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이벤트에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키움증권은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40를 주고요. 한국투자증권은 $20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가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꼭 이벤트를 먼저 참여를 하시고 계좌를 개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라고 보였는데요. 그래서 키움증권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벤트를 신청하면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40를 계좌에 넣어 두었으니까 잘 활용해 주세요. 이런 알림톡이 오는데요. $40면 이게 한국 돈으로 5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꼭 받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40로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매수를 하지 않으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자동 출금되거든요. 그래서 $40 이상은 꼭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받은 돈을 다 소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45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지원받은 $40를 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돈을 찾을 수는 없고요. 45일이 지난 다음에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다른 증권사도 비슷하니까요. 여하튼 이벤트를 신청하신다면 이런 문구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 투자는 오래 했지만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ETF만 투자를 할 생각인데 한 달 동안 제가 거래했던 종목은 딱 4개입니다. 한국은 종목 코드이지만 미국은 티커라고 부르더라고요. SQQQ, TQQQ, 그리고 속스라고 부르는 이 4종목만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종목은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인데요. 단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장 투자할 때도 레버리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국장에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집어넣지는 않을 생각이니까요. 레버리지 투자를 경험도 해볼 겸 이렇게 4종목에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TQQQ나 SQQQ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인데 T는 3배로 추종을 하고 S는 마이너스 3배로 추종합니다. 그러므로 나스닥이 1% 오르면 이거는 3배 오르고요. 나스닥이 1% 내리면 S는 3배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슬은 엔비디아나 개별 종목에도 투자를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고요. 속스는 반대로 지수를 마이너스 3배로 추종합니다. 그리고 연 보수가 거의 1%씩 되는데요. 아무래도 레버리지 종목이기 때문에 보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장기간 보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 보수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에서 잔고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40를 지원해주는 키움증권으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은 홀짝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걸 홀이냐 짝이냐 이렇게 베팅하는 것인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금리라던가 달러 같은 미시 지표를 조금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금요일인데요. 당분간 지수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현재는 상승에 베팅을 해두었는데요. 속슬과 TQQQ를 절반씩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즐겁게 매매를 하다가 속슬을 샀는데 주가가 훅 떨어지는 바람에 5%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반도체 지수가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플러스가 나온다면 그때 조금씩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홀짝홀짝 이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좌를 조금 나누어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키움증권은 현재대로 지수에만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물려있는 종목을 정리를 하면 배당 ETF로 투자를 해볼 생각인데 일단은 커버드콜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 같은 단일 종목에 투자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배당 ETF 중에 몇 종목을 선정을 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운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